근데 암은 좀 복잡해요. 증상이 딱 하나씩 오지도 않고 동시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려면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인 면역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런 못 먹고 아프고 기력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진 건데 궁극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러면 암의 원인이 어혈, 식습관,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암을 치료하는 방법도 저기서 멀지 않습니다. 암을 치료하려면 결국에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아까 먹는 방법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식으로 뭘 먹어야 좋을지를 많이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뭘 얘기하면은 그것만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먹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소화 흡수가 잘 되려면 원래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야 돼요. 찌고 삶거나 데치거나. 그 채소 좋다고 그냥 막 갈아 먹으시는 분들 있습니다만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소화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그거 먹으면 탈나요. 오히려 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은 데쳐서 먹어라. 삶아서 먹어라. 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고기 먹어도 돼요?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구워 먹는 거. 삼겹살은 전 권하진 않습니다. 굳이 먹으려면 푹 삶은 수육을 먹어야 되고 그 외에도 다른 이렇게 좋은 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해서 먹으라 그래요. 근데 어떤 때는 먹는 거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환자분이 그 연세가 꽤 많으셨던 분인데 이제 78세 정도 되시는 할아버님이 와서 짜장면 먹으면 안 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 한의사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짜장 밥으로 드세요. 밥으로 드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으시면 근데 드셔야 돼요. 만약 안 먹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 그럼 그런 분들은 꼭 그 얘기해. 내가 얼마나 좋은 일 있다고 이거 못 먹게 해. 탈이 나면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건 맞는데 방법을 이렇게 하면 돼요.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으세요. 근데 몸에 좋은 걸 더 많이 드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쁜 걸 많이 먹어서 쌓여서 오는 병인데 계속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요 병이 절대 안 나요.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확 바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맛있는 게 건강에 좋대. 그러면 맛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저건데 이거 몸에 좋으니까 자꾸 가족들이 해와요. 짜증 나신다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몸에서 교감신경이라고 바짝 긴장하고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오히려 면역 활동이 잘 안 돼서 몸은 더 나빠진다고요. 스트레스 풀 게 한번 먹을 때 있죠,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 먹으라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드셔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먹을 때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아니라 속이 편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속이 불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이 편하려면요 저는 맛있는 것부터 먹으라 그래요. 맛있는 것부터. 그러면 정말 먹고 싶으니까 저희 아들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맛있는 걸 아껴둬요. 그러고 제일 맛없는 거 먹잖아요. 두 번째 맛없는 거 먹고 세 번째 맛없는 거 먹고 배가 불러요. 이게 맛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어떤 때는 몸에 좋은 게 정말 맛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냉이라는 것은 몸을 차게 하는 거고 저렇게 큰 바위 덩어리가 우리 몸을 확 눌러버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통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혈을 잘 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따뜻하게 하면 되잖아요. 따뜻하게. 언 개울물이
봄이 되면 녹아 내리면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듯이 우리 몸에 기혈이 잘 흘러가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체온 유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떤 환자분이 그분은 70세 폐암 환자였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추우세요? 했더니 사실은 자기 체온이 36.5도가 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상식적으로 항온 동물이 어떻게 36.5도가 안 됩니까? 사람은 항상 온도가 그 정도 나오는데 제가 하도 못 믿겠어 체온 한번 재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35.78도, 36도. 정말 0.5도에서 1도 사이가 왔다 갔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정말 따뜻하게 우리 한의원에서 여름에도 그분한테서는 에어컨 근처도 못 가게 했어요. 동의보감에는 폐는 상폐라고 해서 찬바람, 찬물을 마시면 폐가 상한다고 했어요. 그분도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몸을 기력을 올려주니까 조금씩 좋아졌고 나중에 체온이 36.5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컨디션이 좋다 그래요. 체온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체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1도를 올리면 3배에서 5배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요. 근데 암세포는 어떠냐면 반대로 자기가 저렇게 하나가 2개 되고 막 밀도가 높아지니까 좁잖아요. 우리 만원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에어컨을 틀어도 좁아요. 막 덥고 땀이 나죠. 그러면 뛰쳐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뛰쳐나가서 전이 된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그런 원리로 전이 되고 옆으로 퍼져요. 그래서 주위를 냉하게 만들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은 냉해지잖아요. 그럴 때 체온을 올려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암세포가 힘을 못 쓴대요. 그리고 더 이상 분열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신욕, 발만 따뜻하게 해도 돼요. 여름철에 다 이게 이불도 안 덮고 주무시는데 애들 같은 경우 배라도 보호를 하라 그러고 특히 알러지 비염이 있는 재채기 나오고 이런 애들은요 양말을 신기고 재우세요. 그러면 그 답답해서 조금만 참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알러지가 좋아져요. 몸이 좀 따뜻해집니다. 자,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사랑의 온기만큼 따뜻한 게 없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 저는 이 다리가 항상 차요. 마비가 된 이후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저 마음이 뭔지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야. 제가 겨울에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어머니가 30분을 주물러줘요. 발끝까지 냉기가 있었던 게 그게 서서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어머니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속도 없죠, 그때는. 배가 아프면 어머님은 제 배를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성수 배가 낫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정말 씻은 듯이 나았어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어머님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지금도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랑의 기운이라는 건 정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운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우리 한방에서 화병 이렇게 얘기하죠. 화병. 화병과 가장 관련 있는 그 질환이 동의보감에는 유방암이 있어요. 그리고 인후나 목에 생기는 병은 다 화로 인해서 온다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물론 다 스트레스, 식습관 이런 게 다 암의 모든 원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갑상선 질환, 유방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동의보감에 보면 유옹, 유암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부인이 근심이 많고 분노가 억울하게 쌓여서 어떤 시일을 경과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5년, 7년, 10년도 지나면 이런 작은 결절처럼 뭐가 만져진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단단한 바위처럼 저렇게 바위처럼 돼서 그걸 유암이라고 한다.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며 딱 이 대목이네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십니까? 혹시 우리 두 MC분은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버킷리스트 꼭 해야 되는 뭐, 일. 네,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막 한 떠오르는 번은 거. 네. 네. 그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제 말씀 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아셨어요? 네. 예. 버킷리스트 그러게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냥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 이은미라는 유방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분은 지난 겨울에 처음에 저희 진료실을 왔는데 이분은 6월까지만 저를 살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했어요. 근데 옆에 동료분들이 같이 왔었는데 사실 중요한 연극을 기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근데 몸 상태가 어땠냐면 정말 너무 통증이 있었어요. 골반 쪽 뼈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누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서 있지 못할 망정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어려서 정말 이런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다니지만 저는 기어 다녔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어 다니고 나중에는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저는 세 발도 감사하게 여기는데 그분은 진찰하는 도중에도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고 과연 이분을 우리가 6월 달까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고민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의사들하고 매일 회의했어요. 이분은 6월 달까지 중요한 일이 있으니 꼭 그걸 하게 하자. 이분은 어떻게 됐든 그걸 꼭 하고 싶어 하신다. 침을 누가 제일 잘 놓습니까? 해가지고 침 잘 놓는 의사 선생님한테 허리 안 아프게 해라. 자, 지금 잘 못 드시니까 잘 못 드시는 거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도움이 필요하다. 영양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 의사들, 한의사들 다 모여서 그럼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해보자.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통증이 가시 시작했어요. 밥을 먹고 기운이 나시더라고. 화색이 돌고. 좀 있어서 제가 물어봤죠. 뭐 잘 준비하세요 했더니 쑥스러워 그러든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초대권을 보내왔어요. 6월이 지났지만 제가 그분이 연출한 연극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 그 준비를 어떻게 했나. 저 힘든 몸으로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생각납니다. 이 스트레스가 정말 우리 몸에 이렇게 엄청난 병을 주지만 이 스트레스만 잘 풀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짚어봤지만 여기에 제가 좀 추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뭐 잘 먹고 궁극적으로 이런 거죠.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자고가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잘 싸고 막히면 못 사니까 잘 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안 아파야죠. 예.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인체 병이 오면 그 부분만 해소되면 아까 산에 가도 되고 뭘 해도 낫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말 잠은 우리가 단잠, 꿀잠 잔다고 얘기하잖아요. 잠깐 이렇게 대고 자도 정말 편안한 잠이 있고 정말 누워만 있고 말똥말똥. 저는 오늘도 굉장히 긴장돼서 어떻게 잠을 잤는지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잠만 잘 자도 안 아프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동의보감에도 나오지만 이 면역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11시에서 3시, 4시까지 한 3, 4시간, 뭐 길면 5시간만 푹 자면 그때 암세포를 잡아내는 일을 면역세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잘 자도 암을 예방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암은 원인도 면역, 핵심도 면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요. 동의보감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까 기가 약하면 암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청나라때 의서에 보면 정기가 허하면 암이 온다라는 대목이 딱 한 줄이 나와요. 그 동의보감을 다시 찾아봤어요. 동의보감을 찾아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몸이 허약한 사람이 이런 적치 덩어리가 자주 생기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대부분은 독한 약을 쓴다. 이 얘기가 거의 뭐 2000년 전 얘기니까 의사라면 이거를 다 저 돌을 깨보고 싶어,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걸 그대로 놔두면 병이 되니까 강한 약을 써보자. 실제로 그렇게 독한 약을 쓰면 되게 한방에서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 중에서는 이렇게 천연물에서 생산한 항암제가 많거든요. 주목나무라는 나무,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나무도 항암제 원료가 됩니다. 그냥 먹으면 죽을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책에. 그런 독한 약을 쓰다 보면 죽을 수 있다는 대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병의 절반 정도 나오면 약 쓰기를 멈춰라. 그리고 그 뒷장에 보니까 양정이 적자재해라. 우리 인체에 정기를 길러서 종양을 스스로 물러가게 해야 된다. 면역력을 키워서 없애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이렇게 뭐 감기서부터 암까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동의보감에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좀 얘기를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음식 골고루 먹어야 되겠지만 흡수가 잘 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세 번째 스트레스를 잘 풀어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운동도 하고 긴장하지 말고 자기가 쌓였던 걸 다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잠도 잘 자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고, 일반인들도 이것만 지키면 암은 저는 예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다 병이 낫는다면 물론 좋아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만은 안타까울 때도 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시기까지 못 버텨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그 문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전신에 뼈에 암이 다 퍼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왔어요. 그때 그분 연세가 저희 장모님 연세였는데 70대 중반이셨는데, 그때 막내딸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님이랑 정말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데 너무 저렇게 힘들어하셔서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 말에 공감을 했고,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기운이 나고 안 아픈 쪽에 처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점점 회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온 문자에서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근데 이게 4년이 됐어요. 저는 다 좋아질 줄 알고 완전히 이제 나았겠니 했는데 합병증이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던 상황인데, 어머님이 그때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한약 너무 오래 먹으면 어르신들이 이래게 돌아가실 때 힘들다더라. 그래서 어머님이 약 먹는 거를 좀 안 하고 이렇게 좀 놔뒀던데 그게 너무 아쉽긴 하다. 하지만 선생님, 어머님은요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문자를 받고 저도 이런 데서 보람이 있구나. 내가 한 일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데에 쓰임새가 있다는 걸 전 자체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갖고 있는 소명처럼 저희 사명이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전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라.
제가 아파봤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고 공감이 돼요. 그리고 환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라. 환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라. 저희 어머님은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를 고칠 때마다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서 좀 힘들지만 이 쇠발을 주신 걸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쉬운 방법도 있고 사실 쉽지만 않지만 정말 가능한 방법이 있을 거다.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여기까지입니다.